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영상으로 만나고 있죠. 음,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한국 지리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한반도의 전체적인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커다란 행정구역인 도나 특별시, 광역시라든지 아니면 큰 산맥이나 아니면 커다란 하천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사실 마음 같아서는 지난 영상까지 해가지고 기초 내용을 다 끝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까봐 어쩔 수 없이 기본 내용을 다 끝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 하나를 추가로 찍게 됐어요. 자, 이번 영상은 그렇게 길진 않을 거고요.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지리 수능 특강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내용은 행정구역이에요. 앞에서 행정구역 이야기를 했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행정구역을 보면 방금 말한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 커다란 행정구역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행정구역들도 있어요. 서울을 예로 들어보면 서울 안에는 굉장히 많은 구가 있죠. 관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작구나 금천구나 서초구나 여러 개의 구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구는 다시 여러 개의 동으로 구분할 수 있죠. 자, 우리 관악구를 예를 들면 신림동이 있고 봉천동이 있고 남현동이 있고 그 다음에 봉천동과 신림동은 여러 개의 또 동으로 쪼개져 있죠. 자, 이렇게 행정구역은 면적이나 인구 규모에 따라서 체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체계에 대해서 꼭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들어봤더니 여러분들이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걸 이렇게 조금 확실하게 정리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행정구역을 봤더니 넓이가 넓다, 넓을 광자, 그 다음에 지역할 때 역자. 그래서 넓은 지역에 해당하는 자치단체라는 게 있어요. 광역자치단체. 자, 여기서 자치라는 말은 약간 이게 정치 용어죠. 그래서 정치 과목에서는 자주 나올 테지만 지리 과목에서는 사실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공식 명칭이니까 알아는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자치단체 가운데 면적이 넓거나 인구가 많은 걸 가장 큰 규모의 행정구역을 광역자치단체라고 불러요. 자, 이제 여기서 자치는 그 행정구역의 대표를 주민들이 투표로 직접 뽑는다는 뜻이에요. 자, 서울특별시장 투표로 뽑죠. 인천광역시장 역시 투표로 뽑아요. 그 다음 경기도지사 역시 투표로 뽑죠. 이런 것들이 바로 광역자치단체예요. 광역자치단체. 자, 그런데 이런 광역자치단체를 이제 성격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시. 자, 하나씩 적어 보자면은요. 자, 시에는 특별시가 있고요. 서울특별시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시 중에 넓은 거, 큰 거, 인구가 많은 거, 대도시에 해당하는 게 광역시였죠. 그 다음에 특별한 목적으로 만든 역시 도시가 하나 있어요. 세종시. 자, 세종시의 정식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예요. 자,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시, 도시의 성격이 강한 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있더라. 이런 걸 시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자, 하지만 시 말고 또 인구가 굉장히 많은 또는 면적이 되게 넓은 자치단체가 있죠. 우리가 그걸 보통
도라고 불러요. 자, 도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일반적인 도가 여기서 말하는 도고요. 그 다음에 도 중에 하나가 좀 특별한 게 있었어요. 제주 특별, 역시 얘도 특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죠. 특별 자치도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규모가 큰, 면적이 넓은,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에는 시하고 도 두 종류가 있는데 지리 과목에서는 이걸 묶어가지고 시도라고 말을 해요. 시도. 그래서 문제에서 다음 그래프는 시도별 인구 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면 이때 시도는 면적이 넓거나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광역자치단체는 굉장히 넓고 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내부를 보면 다시 여러 개의 조그마한 행정구역으로 쪼개지죠. 나뉘어지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기본적이다. 민주주의에서 기초를 이룬다. 기초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대표를 직접 투표로 뽑기 때문에 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써요.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자,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시도의 바로 밑에 있는 그런 행정구역이 기초자치단체예요. 자, 여기에 속하는 걸 이렇게 한번 살펴봤더니 첫 번째, 특별시나 광역시나 그 아래에 보면 하위 행정구역을 보면 무슨 구로 끝나는 게 있죠. 아까 방금 말했던 관악구, 동작구, 금천구. 그래서 이 구는 서울시보다 작지만 분명히 구청장,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 밑에 보면 이제 행정구역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가 있죠.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고양시, 수원시, 전주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시가 있는데 이 시는 일반시라고 불러요. 보통은 일반적인 시다. 자, 그래서 시나 구가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도에 보면 이런 행정구역도 있어요. 도시가 아니라 촌락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은, 자, 그런 행정구역은 뒤에 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죠. 군. 그래서 우리가 연천군, 가평군, 김제는 시군요. 자, 부안군, 그렇죠? 자, 그래서 시나 도, 광역자치단체 하위 행정구역으로 시나 구나 군이 있는데 이런 걸 기초자치단체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이제 얘는 조금 다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구나 시는 도시의 성격이 강하겠죠. 시는 말 그대로 도시인 거고요. 구는 일반 시보다 더 규모가 큰 특별광역시 밑에 있는 게 구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혹시 자료에서 시, 군, 구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중에 시나 구는 도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는 촌락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참고로 이 구는 도농복합시라 그래가지고 꼭 촌락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광역시 아래에 우리 군이 있기도 해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해서 행정구역을 이렇게 바꾸거나 통합하는 과정에서 시 밑에 군이 있기도 하다. 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군은 도 밑에 있고요. 촌락의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구보다 더 작은 행정구역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군에 사는 친구들은 군이 또 여러 개의 어떤 행정구역으로 쪼개지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마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여기 가장 작은 행정구역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비자치단체라고 불러요. 비자치단체. 자, 글자 그대로 아니다. 주민들이 대표를 직접 뽑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임명하는 행정구역이에요. 너무 작아서 대표가 너무 많아서 투표로 뽑기에는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얘는 행정구역은 있지만 대표를 투표로 직접 뽑지는 않는다. 자, 여러분들 구나 시 밑에는 뭐가 있죠? 시 밑에, 구 밑에 관악구, 신림, 동이 있죠. 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 밑에는 기본적으로 면이 있어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촌락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나름 중심지가 있죠. 자, 이제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읍내라고 하는데, 읍내. 자, 우리가 도시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인구가 적지만 일반적인 농촌 마을에 비해서는 인구가 많은 그 지역 중심지가 있어요. 자, 그런 행정구역을 우리가 읍이라고 불러요. 읍. 자, 그래서 비자치단체에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자, 얘도 성격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돼요. 도시의 성격이 강하냐, 촌락의 성격이 강하냐. 자, 동은 누가 봐도 도시죠. 누가 봐도 도시예요. 면은 누가 봐도 촌락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 뭐 도시에서만 나고 자란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면에 가면 정말 논이나 밭, 산이 대부분이고요. 집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학교들은 뭐 폐교가 됐거나 아니면 학생 수가 뭐 전교생이 뭐 10명 뭐 그런 것도 많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면은 촌락의 성격이 강하고요. 자, 읍은 동만큼은 아니지만 읍내. 자, 읍내는 촌락이에요, 도시예요? 그렇죠? 도시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통계 자료가 나오거든, 읍면동으로 통계 자료가 나오거든, 면은 촌락의 성격을 대표한다. 촌락을 대표한다. 그 다음에 동하고 읍은 도시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특정 지역에 사는 친구들은 약간 고개를 갸웃할 수도 있어요. 우리 동네는 철원 행정구역 체계가 아닌데? 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면 좋은 지리 상식 두 가지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첫 번째, 자, 여러분들 구는 특별시, 광역시 하위 행정구역 체계예요. 하위 행정구역이에요. 그런데 일반 시 밑에 구가 있기도 해요. 일반 시인데 그 하위 행정구역이 곧바로 동이 아니라 구가 있기도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시 중에 인구가 굉장히 많은 시들은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행정의 어떤 체계, 효율, 그걸 위해서 구를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역시부터 구가 있는 게 아니라 시들 중에 보통은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가면 하위 행정구역으로 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인구가 50만 명이 조금 넘어가는 포항부터 해가지고 포항, 뭐 창원, 그 다음에 청주, 그 다음에 뭐 수원, 성남, 고양, 뭐 부천, 용인,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도시들은, 일반 시들은 하위 행정구역으로 구가 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인데 주민들이 투표로 대표를 뽑지 않는 곳도 있어요. 시인데. 자, 우리나라에 두 군데가 있거든요. 자,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제주도예요. 제주도 밑에 분명히 시가 있어요. 하지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 그래가지고 특별. 자, 일단 제주도 자체가 면적도 상대적으로 좁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인구가 60만 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도지사가 사실은
어느 일반 시 중에 좀 규모가 큰 시하고 뭐 이렇게 책임져야 되는 주민들의 수가 비슷해요. 자,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행정의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주도만큼은 시장을 주민들이 뽑지 않는다. 예,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했어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한 번 더 보시고 정리 좀 해두세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 한국 지리를 공부할 때 필요한 기본 내용은 다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안내하고 이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리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위치예요. 위치가 다르니까 기후가 다르든 지형이 다르든 자연 환경의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가 다르니까 도시가 발달할 수도 있는 거고 촌락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성격이 달라져요. 자, 그런 지역에 따른 성격 차이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서로 비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리의 절반이 넘거든요. 위치는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국 지리를 공부할 때 처음에 약간 두려워하는 게 위치를 익히는 걸 조금 무서워하더라고요. 뭐 너무 많다는 거죠. 아니, 어쩔 수 없어요. 영어를 공부하려면 단어를 기본적으로 좀 외워야 되는 것처럼 지리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위치를 공부를 해야만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위치를 잘 익힐 수 있을까? 당연히 많은 사람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자, 그 중에 한 분이, 자, 여러분들 메가스터디의 이기상 선생님이라고 혹시 알아요? 매기 선생님. 자, 그래서 이분께서 지리 위치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앱을 만들었어요. 자, 이제 앱에 대한 뭐 안내는 뭐 영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지금 이 영상 소개글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안내를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고요. 그걸 보시고 앱을 이용해가지고 위치를 익히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앱을 이렇게 이용할 때 한 가지만 좀 당부를 할게요. 자, 한꺼번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외우려고 하면 효율이 떨어져요. 효율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위치를 기억하는 공부를 할 때는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짧은 시간을 여러 번 되풀이해야 돼요. 여러 번 되풀이. 자, 그래서 처음에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무조건 외우겠다가 아니라 그냥 조금 익숙해지자. 그냥 한번 들어봤다.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반복할수록 점점 정교하게 익혀나가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등교할 때, 하교할 때, 자, 또는 쉬는 시간에 또는 점심시간에 이게 짜투리 시간 있죠. 그럴 때 틈틈이 지역을 익혀주시면 한 달쯤 지나면 한국 지리에 자신감이 좀 생길 거예요. 자, 작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앱을 되도록이면 설치하고요. 짬짬이 위치 공부를 좀 해주시길 바래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